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이 러시아, 미국, 중국을 완전히 제압한 그날, 세계 물리학계는 경악했습니다. 세계 물리학계의 권위자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국제물리 올림피아드에서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이 러시아, 미국, 중국이라는 거인들을 제치고 역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휩쓸었어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죠. 한국 대표팀 5명 전원이 금메달을 획득하고 종합 1위를 차지한 그날의 충격은 여전히 물리학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성취 뒤에는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언론에 드러나지 않았던 한국 천재들의 충격적인 3개월간의 비밀 훈련과 그들을 이끈 코치진의 혁신적인 교육 방법론, 그리고 그들이 세계 최강 물리 강국들을 어떻게 제압했는지 그 모든 과정을 이제 최초로 공개합니다. 안드레이 페트로비치 교수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물리학부 연구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하얀 풍경이 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죠. 20해가 넘는 시간 동안 러시아 물리 올림피아드 대표팀을 이끌어온 저에게 겨울은 항상 특별한 계절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집중력을 발휘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국제 대회를 준비하는 중요한 훈련 기간이기도 했어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작년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 사진첩을 뒤적였습니다. 러시아 학생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제 가슴을 뿌듯하게 만들었어요. 물리학은 러시아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란다우, 사하로프, 카피차와 같은 위대한 물리학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나라로서 국제대회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교수님, 이번 대회 참가국 명단과 예상 순위 분석 자료입니다. 조교인 이고르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 들고 빠르게 미국, 중국, 독일, 그리고 한국? 저는 한국이라는 이름 옆에 표시된 잠재적 강력 도전자라는 메모를 보고 피식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이 물리학에서 러시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제게 황당하기만 했어요. 이고르, 누가 이런 분석을 했지? 한국이 우리의 도전자라고? 제 목소리에는 가벼운 조롱이 묻어났습니다. 이고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지난 3년간 한국의 성적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험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물리학 강국의 지도가 확고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러시아, 미국, 중국이 정상을 다투고 그 아래 독일, 영국, 프랑스가 있는 구도였죠. 한국은 그 지도에 없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만이 의미 있는 경쟁자로 여겨졌고 한국은 그저 점을 만드는 나라일 뿐이었어요. 과학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네.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물리학은 세대를 거쳐 쌓아온 지식과 통찰이 필요한 학문이야. 갑자기 나타나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이고르는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제 고집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20번의 국제대회에서 18번 종합 1위를 차지한 러시아 팀의 수장으로서 제 자신감은 근거가 없지 않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구실 벽에 걸린 주기율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멘델레예프가 만든 이 표는 러시아 과학의 상징과도 같았어요. 저는 표의 원소들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번 대회도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확신이 제 가슴 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한국?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이 물리학에서 우리를 따라잡을 리 없지. 스위스 제네바 국제 컨벤션 센터는 영하의 기온에도 불구하고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국제물리 올림피아드가 개막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러시아 대표팀을 이끌고 당당히 입장했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우리 학생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죠. 전통적인 강국으로서의 위엄이 그들에게서 느껴졌습니다. 각국 대표팀이 하나둘 입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눈에 띄는 한 팀이 있었어요. 하얀색과 파란색이 섞인 유니폼을 입은 5명의 학생들이 조용히 입장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었죠. 그들은 다른 강국 팀들과 달리 화려한 입장이나 자신감 넘치는 제스처 없이 차분하게 자리에 앉았어요. 제 시선이 그들의 장비에 머물렀습니다. 러시아, 미국, 중국 팀이 가져온 최첨단 계산기와 정밀한 측정 도구들에 비해 한국 팀의 장비는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였어요. 역시 기술력의 차이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장비의 품질이 곧 준비 수준을 반영한다고 믿었죠. 개회식이 끝나고 각국 코치들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오랜 지인인 미국 코치 마이클, 중국 코치 왕 교수와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우리는 물리학계의 빅3로 불리며 늘 대회를 지배해왔습니다. 그러다 낯선 얼굴이 우리 대화에 합류했죠. 한국팀의 코치 톰슨 교수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드레이 교수님, 당신의 논문과 코칭 방식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톰슨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했습니다. 톰슨 교수, 한국팀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시군요. 제 말은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렸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당신들은 여기서 구경꾼에 불과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톰슨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배우기만 한다면야 좋겠지. 그러나 이길 생각은 하지 마라. 다음날 첫 모의고사가 치러졌습니다. 이것은 본대회 전 각국 선수들의 실력을 가늠해보는 비공식 테스트였어요. 저는 러시아 학생들이 당연히 최상위권을 차지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결과가 발표되는 대형 스크린을 자신감 있게 바라보았죠. 결과는 예상대로 러시아가 1위였습니다. 그러나 2위와 3위를 놓고 벌어진 일은 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어요. 미국과 중국이 아닌 한국이 3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중국은 2위, 미국은 4위로 밀려났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겠지. 저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모의고사는 실제 대회보다 난이도가 낮았고 아마도 한국 학생들이 기본적인 문제에는 강할지 모른다고 자위했어요. 진짜 대회에서는 달라질 거야.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한국 팀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러시아 학생들처럼 체계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았지만 놀라운 집중력과 끈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한 학생이 있었죠. 키가 작고 안경을 쓴 그 학생은 풀이 과정 중간중간 독특한 방식으로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며 문제를 해결했어요. 저 학생은 누구지? 저는 톰슨에게 물었습니다. 서규민입니다. 우리 팀의 에이스죠. 톰슨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서규민. 저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저를 당혹스럽게 만든 이름이자 앞으로 주시해야 할 경쟁자였죠. 모의고사 결과는 저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어요. 만약 본 대회에서도 한국이 선전한다면 물리학계의 전통적인 세력, 구도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러시아 팀을 더욱 철저히 준비시키기로 결심했어요. 오늘 밤은 모든 문제 유형을 다시 검토하며 밤을 새울 작정이었습니다. 운이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톰슨의 조용한 목소리가 제 뒤에서 들려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자신감, 아니 확신에 찬 미소였죠. 모의고사 다음날 아침, 저는 호텔방에서 러시아 학생들과 긴급 미팅을 가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제네바 호수의 잔잔한 수면과는 달리 제 마음속은 파도가 일고 있었어요. 한국팀의 예상외 성적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학생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어제 결과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라. 모의고사일 뿐이야.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본 대회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될 거다. 그동안 우리가 준비해온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도 어제의 충격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팀의 주장인 블라디미르는 평소보다 침울해 보였어요. 교수님, 한국팀의 접근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특히 양자역학 문제에서요. 블라디미르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어떤 점이 독특했지? 그들은 우리가 배운 정통적인 방식이 아닌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특히 그 서규민이라는 학생은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 가슴 한구석이 불편하게 조여왔어요. 러시아의 물리교육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해왔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지식과 방법론, 그리고 빛나는 전통이 있었죠. 그런데 다른 나라의 학생들이 우리와 다른 접근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이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확한 답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본 대회에서는 더욱 복잡한 문제들이 출제될 것이고 그때는 우리의 체계적인 접근이 빛을 발할 거야. 그날 오후 본 대회의 첫 번째 이론 시험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심사위원으로서 시험장을 돌아다니며 각국 학생들을 관찰했습니다. 러시아 학생들은 예상대로 침착하게 문제를 풀어나갔어요. 그들의 펜이 종이 위를 움직이는 모습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한국 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서규민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풀이 과정 대신 기묘한 도형과 기호들이 그려진 종이가 놓여 있었어요. 처음 보는 접근법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정답과는 동떨어진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험이 끝나고 심사위원들이 모여 답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미국, 중국 학생들의 답안은 예상대로 체계적이고 명확했어요. 그런데 한국팀, 특히 서규민의 답안지를 검토하던 한 심사위원이 갑자기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건 놀랍군요. 이런 풀이 방식은 처음 봅니다. 저는 즉시 그 심사위원 옆으로 다가갔어요. 독일에서 온 밀러 교수였습니다. 무슨 일이지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 한국 학생의 양자역학 문제 풀이 방식을 보세요. 표준적인 방법보다 훨씬 우아하고 간결합니다. 밀러는 서규민의 답안지를 가리켰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 답안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복잡한 계산 과정을 최소화하고 기하학적 직관을 활용한 풀이였어요. 정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났지만 분명히 정답에 도달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정답을 찾아냈죠. 흥미롭긴 하지만 비정통적인 방식이군요. 저는 최대한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동요하고 있었어요. 밀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때로는 비정통적인 접근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법이죠. 이 학생은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물리학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제네바의 밤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20해 동안 쌓아온 제 물리학 교육 철학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체계적이고 철저한 접근법을 강조해왔죠. 그것이 러시아 물리학의 전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나타난 이 한국 학생은 그 전통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단지 운이 좋았던 것일까? 아니면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한국팀을 과소평가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어요. 한국의 물리학 교육 체계와 최근 국제 대회 성적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정보가 화면에 나타날수록 제 눈은 커져갔어요. 지난 5년간 한국의 과학 교육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단순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결과가 최근 국제 대회에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물리학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접근법은 러시아의 그것과는 달랐죠. 새로운 시각, 새로운 방법론, 그것은 전통적인 강대국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먼 곳에서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를 암시하는 듯한 그 빛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팀, 특히 성유민을 더 이상 과소평가하지 않겠다고. 진짜 대회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대회 3일째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제네바의 상쾌한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오늘은 양자역학과 열역학 분야의 시험이 진행될 예정이었죠.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분야였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경험 후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시험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러시아 팀 자리로 향했습니다. 블라디미르와 다른 학생들에게 마지막 조언을 건넸어요. 너희들의 강점을 믿어라. 그러나 문제에 접근할 때는 열린 마음을 가져라. 때로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전에는 항상 러시아식 방법론을 고수하라고 강조했었으니까요. 시험이 시작되고 저는 심사위원 자격으로 시험장을 순회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한국 구역으로 향했어요. 서규민은 다른 학생들과 달리 문제를 읽자마자 바로 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어요. 마치 문제의 본질을 내면으로 흡수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가 풀이를 시작했을 때는 특별한 다이어그램을 그렸어요. 양자 상태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전통적인 수학적 표현 대신 그는 문제를 시각화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예술가가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한국 학생들도 비슷한 접근법을 보였어요. 그들은 암기한 공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후 창의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팀처럼 조화롭게, 그러나 각자 독특한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했어요. 시험이 끝나고 심사위원들이 모였습니다. 러시아 학생들의 답안은 예상대로 체계적이고 정확했어요. 그러나 한국 학생들, 특히 성유민의 답안은 심사위원들 사이에 활발한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접근법은 전통적인 교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온 심사위원이 말했어요. 오히려 더 직관적이고 우아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심사위원이 동의했죠. 저는 침묵을 지키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서규민의 답안지를 다시 검토해보니 그것은 단순한 문제 풀이를 넘어 물리학적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학만 사용했고 물리적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이 학생의 접근법은 러시아 학파의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르지만 부정할 수 없이 효과적입니다.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에
저 자신도 놀랐어요. 다른 심사위원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담겨 있었어요. 러시아 코치인 제가 경쟁국의 학생을 칭찬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제네바 호수 근처를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물리학을 가르치고 연구한 20년 동안 저는 러시아식 방법론이 최고라고 확신해왔어요. 그러나 오늘 목격한 것은 제 확신을 흔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해온 것은 아닐까요? 우연히 톰슨 교수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호숫가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톰슨 교수, 저는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오늘 귀국 학생들의 퍼포먼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톰슨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안드레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대회가 끝나지 않았으니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겠죠. 물론이죠. 그런데 서규민 학생의 양자역학 접근법이 흥미롭더군요. 어떻게 그런 방식을 가르치셨나요? 톰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에게 그런 방식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서규민은 스스로 물리학을 보는 법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의 독창성을 억누르지 않고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한 것뿐이에요. 이 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물리학을 가르치는 것과 물리학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 사이에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팀은 후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흥미로운 접근법이군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내일은 실험 시험이 있을 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톰슨과 저는 그렇게 예상치 못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2시간 동안 물리, 교육, 철학과 다양한 접근법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깨달았어요. 한국팀은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물리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었습니다. 대회 나흘째, 실험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실험 부문은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영역이었고, 우리 학생들은 최첨단 장비를 다루는데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는 모든 것이 예상을 벗어나고 있었죠. 실험 시험장에 들어서자 각국 학생들이 배정된 실험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러시아 학생들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고급 실험 도구와 정밀 측정 장치를 다루는데 완벽하게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특히 광학 실험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죠. 한국 구역으로 시선을 돌리자 서규민과 그의 팀원들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장비를 앞에 두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불안이 아닌 집중력이 느껴졌어요. 특히 서규민은 주어진 실험 세트업을 자세히 관찰하며 무언가를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고 저는 심사위원들과 함께 각국 학생들의 실험 과정을 관찰했어요. 러시아 학생들은 예상대로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정교한 장비를 활용해 빠르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어요. 한국 팀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서규민은 주어진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일부를 재배치하고 간소화된 세트업을 구성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가 실험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의 접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 학생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흥미롭군요. 그는 실험 세트업을 최적화하고 있어요. 중국의 리 교수가 감탄하며 대답했습니다.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핵심적인 측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없이 서규민의 실험 과정을 지켜보았어요. 그는 적은 측정 횟수로도 정확한 결과를 얻어내고 있었습니다.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의 방법은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종류의 직관에서 비롯된 것 같았어요. 마치 물리 현상과 직접 대화하듯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국 학생들도 비슷한 접근법을 보였어요. 그들은 첨단 장비의 부재를 창의적인 실험 설계로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모습이었죠. 이건 예상하지 못한 접근법입니다. 저는 톰슨 교수에게 말했어요. 그는 한국 학생들의 실험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최신 장비에 의존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대신 물리 현상 자체를 직접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배웠죠. 때로는 제한된 환경이 더 큰 창의성을 낳기도 합니다.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서규민의 실험 노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데이터 정리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고 통찰력 있었어요. 측정값의 패턴을 시각화하는 그의 방식은 숙련된 물리학자의 그것과 유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시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 현상을 읽어내고 있었어요. 실험 시험이 끝나고 심사위원들이 결과를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학생들의 결과는 정확했지만 한국 학생들의 결과는 그 이상이었어요. 그들은 같은 결론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더 적은 측정으로 더 정확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실험 과정에서 발견한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시했어요. 이것은 예상치 못한 결과입니다. 심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한국팀이 실험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어요. 러시아가 항상 우위를 점했던 실험 부문에서 한국에 뒤처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 세계관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팀의 성공을 운으로 치부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진정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고, 물리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동시에 묘한 흥분이 일었어요. 어쩌면 이것은 물리학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알리는 신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제 얼굴을 비췄어요. 오늘은 결과 발표일. 이 일주일 동안의 모든 노력과 긴장이 이 순간으로 모여들었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시상식장은 참가국 대표들과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러시아 학생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자신감 있게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한국팀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규민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죠. 이제 메달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회장의 목소리가 장내를 울렸어요. 동메달 수상자 명단이 호명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학생 중 한 명의 이름이 불렸고 그는 조금 실망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그런데 한국 학생들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아했죠. 한국이 예상보다 성적이 저조했던 걸까? 이어서 은메달 수상자 발표가 시작되었어요. 러시아 학생 2명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그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죠. 그러나 여전히 한국 학생들의 이름은 없었어요. 이제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을 거둔 것일까요? 그럼 결국 메달을 못 받았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마침내 금메달 수상자 발표 순간이 왔어요. 금메달 수상자는 대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명단에서 러시아 학생 2명의 이름과 함께 한국 대표 학생 5명 전원의 이름이 호명되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한국 학생들 모두가 금메달을 받다니. 이런 일은 국제물리 올림피아드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회장 내에 환호성이 터졌고 한국 응원단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뒤따랐어요. 국가별 종합순위 발표입니다. 이번 대회 공동 1위는 대회장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중국과 한국입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러시아는 2위에 머물렀고 처음으로 종합 1위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제 눈앞이 흐려졌어요. 20년 동안 당연시되던 러시아의 패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시상대에 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패배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경이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물리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서규민의 환한 미소가 시상대에서 빛났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각국 대표단이 홀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러시아가 1위를 내준 것은 분명 충격이었지만 더 큰 감정은 경외심이었어요. 한국 팀이 보여준 창의성과 열정은 순수한 학문적 감탄을 불러일으켰죠. 저는 러시아 학생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특히 블라디미르는 자신의 메달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했어. 제 목소리는 진심을 담고 있었어요. 이번 대회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물리학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학문이고 우리도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저를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어요. 평소에 쟤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항상 러시아 방식의 우월함을 강조해왔던 제가 이제는 다른 접근법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홀 반대편에서 한국팀의 축하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기쁨은 순수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톰슨 교수가 학생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저는 망설임 없이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톰슨 교수,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국 학생들이 보여준 실력과
창의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톰슨의 얼굴에 약간의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어요. 감사합니다. 안드레이 교수님. 이번 대회는 모든 학생들에게 값진 경험이었을 거예요. 저는 서규민에게도 다가갔습니다. 내 접근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특히 양자역학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독창적이었지. 제 말은 진심이었어요. 서규민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교수님의 논문들이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어요. 특히 입자물리학에 관한 교수님의 연구는 제가 양자역학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 학생은 우리의 연구를 공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시각을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과학의 정신이었죠. 저는 톰슨과 차를 마시며 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국팀을 과소평가했었습니다. 제가 고백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오산이었는지 이제 알게 되었네요. 톰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학은 국경이 없는 법이지요. 우리 모두 같은 진리를 추구하고 있으니까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물리학은 어느 한 나라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류 공통의 지적 유산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우월한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떻게 지식의 경계를 넓혀갈 수 있는가였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무언가가 변화했음을 느꼈어요. 제 안에 있던 편견의 벽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시각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물리학을 바라보는 다양한 접근법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 다양성 속에서 학문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어요. 방에 도착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네바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늘의 결과는 제게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러시아로 가져가 우리의 교육 방식을 제고하고 발전시키는데 활용할 것이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과 러시아 학생들이 함께 연구하며 물리학의 새 지평을 열어갈 날이 오리라 믿었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물리학부 회의실에서 저는 동료 교수들 앞에 서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충격과 의아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물리 올림피아드에서 종합 1위를 내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한국을 주목해야 합니다.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들은 물리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랜 전통을 가진 러시아 물리학이 다른 나라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전통을 존중하는 것과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다릅니다. 서규민이라는 학생은 우리의 이론을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접근법을 발전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학의 진정한 정신이 아닐까요? 회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패배의 쓴맛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어요. 연구실 책상에 앉아 한국 물리학 교육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국제대회 이후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물리학 콘퍼런스에 초청받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물리학 분야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특히 양자물리학과 고에너지 물리학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었죠. 콘퍼런스장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규민, 그의 옆에는 예전에 함께 올림피아드에 참가했던 현채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 물리학의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있었어요. 안드레이 교수님, 서규민이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오늘 제 발표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따뜻하게 그를 맞이했어요. 내 연구에 대해 들었다. 양자 얽힘에 관한 너의 새로운 이론이 물리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더구나. 서규민의 발표는 놀라웠습니다. 그는 기존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대담한 이론을 제시했어요. 청중들은 그의 아이디어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했습니다. 질문 시간에는 세계 각국의 물리학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콘퍼런스 마지막 날, 저는 한강변을 거닐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전 제네바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때의 패배는 결국 더 큰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멀리서 서규민과 그의 젊은 제자들이 활발하게 토론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세계 물리학의 중심은 더 이상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상실이 아닌 더 넓은 지평의 시작이었습니다. 국경과 전통을 넘어 진리를 향한 인류의 공동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일부가 되어 기쁘게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